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 오차시입니다. 주제별 풍경으로는 네 번째 풍경입니다. 우체통 앞서서 그리신 것보다 조금 더 친숙하게 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체통인데요. 이 길 건너에서 멀리서 찍으면 이게 좀 왜곡이 덜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일 텐데요. 멀리서 찍으면 대부분 뒷모양이더라고요. 이 앞에 우편함을 넣는 부분이 나오게 찍고 싶은데 그러면 길 안 보도블록 쪽에서 이렇게 가깝게 서서 찍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올려다보는 형태, 여기를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다보는 형태와 내려다보는 형태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왜곡이 심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일자로 탁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완만하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이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그려보고 싶은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왜곡이 심하게 느껴지시지만 이 밑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이 기울기를 좀 더 완만하게 해주신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옆쪽에 들어있는 글씨들은 좀 생략하고요. 이 앞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모양만 그리고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길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색연필은 더앤트 크로마플로 24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색이기 때문에 사실 주요 색이 한 가지에서 명도 차이가 조금 나는 두 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서 사실 이제 색 선택을 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케치를 이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하셔서 보면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의 형태입니다. 밑에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오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기준으로 하셔서 사각으로 먼저 잡아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쪽을 둥그렇게 사각을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보시면 중심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올려서 이 원을 그려보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수월해지세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스케치를 큰 거 덩어리 먼저 하신 다음에 안쪽에 자잘한 부분들을 들어오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채색을 하시기 전에 전체 한번 형태를 점검하는 느낌으로 이런 외곽선들을 좀 정리해 놓고 채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다 보면은 또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또 색을 채워 나가면서 형태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생기게 돼서요. 일단은 주력으로 먼저 시작할 부분들을 체킹해 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좀 남겼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어릴 적 풍선 그리면 이렇게 반짝이 미리 남겨놓듯이 비워놓을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서 들어가시면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그리시기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크게 남길 부분이 없고요. 여기 가시다 보면 이제 요런 데서 여기에서 조금 요렇게 부드럽게 펴지는 부분이어서 요 아랫부분에서 좀 하이라이트들을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조금 너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살짝 넉넉하게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두시고 덮으면 되거든요. 채색하면서 너무 어색한 부분들은 다시 덮으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두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부분들도 미리 라인을 그냥 이 정도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윗부분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빨간색 우체통이기 때문에요. 선명하고 예쁜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요 안부가 되는 부분에도 역시 이 명부에서 사용하는 색을 한꺼번에 사용해 주시고 위에를 덮어 주셔야 그늘이 생길 때처럼 그림자가 생길 때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역이 좁기 때문에 한 번에 진하게 칠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05번의 스칼렛입니다. 여기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이 사실 아주 종이장처럼 날카롭고 얇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 중간 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흰색을 살짝 남겨두시고요. 나중에 덮더라도 좀 지금은 구별이 되도록 해두시고 채색을 하시면 여기가 이제 너무 뾰족하지 않게 둥그스름한 느낌을 내기에 좋습니다. 이 면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영역이 좁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시면서 여기는 여러 번 선이 오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하게 하려고 미리 해둔 색감만큼 이 사이 부분도 한 번에 색연필을 세워 잡으시고요. 또 조금 뾰족하게 깎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윗부분에 좀 주황색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핑크색입니다. 블러쉬 핑크 08번인데요. 조금 요 빛받은 부분 윗부분에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흰색이 섞인 파스텔 톤의 색들은 블렌더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종이 빈 공간에도 색을 밀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색으로 채울 때보다 조금 더 색감도 풍부해 보이고 재미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핑크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주황색, 그러니까 다홍색에 가깝죠. 더 빨강에 좀 가까운 진한 주황색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두 색의 큰 차이라기보다 조금 더 선호하시는 색 느낌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똑같이 빨간색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앞쪽을 먼저 채워두시고요. 여기도 안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만큼 단일색으로 채워지지 않고 더 진한 색, 보라색이랑 더 검붉은 색을 지금 섞어야지 돼서요. 선과 선을 밀착하시면서 일단 밑색처럼 기본색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풍경 스케치, 풍경 드로잉을 하시면서 선과 선을 좀 밀착해서도 사용하시고 간격을 균일하게 벌려서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칠할 때에는 항상 조밀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게 그 다음 단계에서 혼색이라든지 또는 선의 맛을 살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다음 이 안쪽인데요. 이 안쪽에서 이 바깥 부분은 빛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아무래도 조금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그림자가 지는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지는 부분까지도 밑색을 같이 잘 넣어두시고요. 빛받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섞어서 사용하셨던 핑크색을 조금 빛받는 부분에 넉넉하게 사용해 두시면 이제 이런 꺾어지는 면보다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돼서요. 여기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서로 좀 맞닿는 부분을 그리실 때에 공간이 서로 조금 더 분리되는 느낌을 표현하시기에 좋습니다. 흰색 하이라이트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가볍게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꼭 넉넉하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안쪽에 모양을 잃지 않도록 한 번 더 라인을 진하게 꺾어지는 부분들을 진하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한번 밑색을 넣어줍니다. 더 진한 색으로 할 거니까요. 조금 더 진한 색입니다. 06번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06번은 안부의 반사광 부분이나 조금만 더 진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사용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안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더 진한 색을 필요로 합니다. 11번 바이올렛 색입니다. 이 과하죠? 빨간색 위에 지금 이 보라색이 굉장히 과한데요. 이 위에 다시 빨간색을 칠하면은 조금 어두운 검붉은 색을 만들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빨강을 많이 올리시기 전에 여기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 안쪽에 홈이 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반적으로 빛을 등지면서 어두워지는 데를 진하게 해두십니다. 그래서 이 앞면을 하실 때처럼 너무 빡빡한 선으로 채워 놓으시면 다시 빨간색을 올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빨간색 우체통이라기보다 보라색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약간 살살살 하시면서 선과 선 간격이 최대한 붙도록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라색이 깔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빛 받은 곳에서 명부에서 사용하셨던 빨간색은 물론이고 조금 진한 느낌의 빨강색까지 혼색을 하시면서 어두운 부분을 밀도 있게 다시 차분한 선으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어둡게 했으니 이제 이 안쪽 또한 진하고 어두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형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요. 무언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두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명부에서처럼 이 흰색이 아주 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배경에 묻히거나 뭐 약간 보라색 계열을 사용을 하셔서요. 어둠 안에서 있는 미묘한 변화를 여기 우체통 옆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 옆면도 안부에 속하기 때문에요. 이 흰글씨도 흰글씨를 여기만큼 하얗게 남겨놓으시면 이제 너무 눈에 띄고 이렇게 꺾어지는 느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는 한번 덮으셔가지고 조금 색감이 있게 표현을 해보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하게 해두시고 빨간색으로 덮으면서 색은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겨놓으셨던 이 세로의 하이라이트 영역도
점점 좁혀 나가시면서요. 이 윗부분보다는 강하지 않도록 살짝 색으로 덮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밑부분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진해도 괜찮겠다 하신다면 조금 더 보라색을 진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이 안쪽도 더 진한 색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09번 마젠타 색입니다. 요 살짝 요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요. 이미 칠해져 있는 부분이더라도 색을 조금 추가해 보시면은 조금 산뜻한 분위기를 더 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껴서 올라가는 면,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홈, 그 다음에 윗면과 끊어지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진하게 선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정확하게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어디까지가 그 계단선이고 어디까지가 연필이고 이렇게가 좀 덜 드러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하셨던 것과 요령은 비슷합니다. 하이라이트 남겨놓으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비워놓고 색을 채워나갑니다. 요 끝라인을 여기만큼 하이라이트 많이 안 주고요. 여기서는 요 밑에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를 바라보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에서 하이라이트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도 이 형태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곡선 방향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완만한 느낌 내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부분은 06번입니다. 조금 더 진한 붉은색을 사용하셔서 밑색 자체를 조금 더 빨갛게 해둘게요. 역시나 선은 그 형태를 따라가는 선,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느낌의 선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 게 형태가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밑부분은 위에 때문에 윗부분에 생기는 그림자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실 건지 살짝 정해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윗부분에 이어서 여기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까지 같이 보라색으로 한번 한 톤 진하게 올리고 나신 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색연필 특성상 투명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밑에 쓴 색, 그 다음에 위에 쓰는 색 이제 겹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을 내주느냐는 맨 마지막에 사용한 색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진하게 쓰기 위해서 베이스에 보라색을 넣었지 이것이 보라색 물체여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맨 마지막에 사용하면서 드는 느낌, 그 색 때문에 비춰지는 느낌들을 확인을 해두시고 혼색의 순서를 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잡아 놓으셨던 부분도 이제 형태에 조금 더 맞게 들어가게 조정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너무 밝다 하시면은 뭐 가볍게 덮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주 광택이 있다기보다 이제 매끈한 느낌의 질감이기 때문에요. 너무 강한 하이라이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가 윗면이기 때문에 밝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딱 그 바닥에 박혀있는 홈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두께감을 너무 얄팍하지 않게 가시고, 그 다음에 빛 받는 부분에서 남겨두었던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도 어두운 부분에서도 살짝 남겨두었던 하이라이트들도 덮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채색을 하시다 보면 이런데 이제 볼트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고기를 미리 진한 회색이나 남색, 검정색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살짝 진하게 모양을 내놓고 나머지 빨간색이 들어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색연필을 한번 뾰족하게 깎으시고요. 여기가 얄팍해도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면이 있고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색연필이 뾰족해서 날카로운 부분을 그리기가 수월할 때에 이런 이제 얇은 부분들 먼저 그려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끝이 뭉툭해질수록 넓은 면적 그리고 조금 덜 섬세하게 표현해야도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꺾어지는 부분 끝에 모서리의 끝부분을 조금 흰색으로 남겨두시면서 여기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꺾어지는 여기거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남겨두셔야 이 좁은 면 안에서 조금 꺾어지고 진해지고 연해지고 하는 느낌들을 표현하기가 수월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요. 보라색으로 가볍게 한번 덮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밑색들이 촘촘하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색연필이 미끄러지면서 선이 원하지 않게 얇게 나오거나 또는 힘을 주시면 생각보다 진하게 얇은 선이 쫙 가기 때문에요. 조금 힘을 빼시고 촘촘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연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정물들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멀리서 한번 보시고 좀 이제 얼룩이 진 부분들이라든지 또 색감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려주시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안에 내용물 붙어 있는 것들을 하얗게 남겨두기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자유롭게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셔도 좋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색감들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가볍게 선으로 표현하셔서 느낌만 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느낌만 내기 그런 게 제일 어려운데요. 꽉 채우지 않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꽉 채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꽉 차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색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시다 보면 점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조금 채워져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하시기보다 오늘 우체통만 하셨다면 잠시 쉬시고 다른 날 이제 뭐 뒤 배경과 바닥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에 생기는 그림자들 지금 갈색 2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여기는 색연필을 살짝 돌리시면서 선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완전한 직선이 아니고요. 좀 자연스러운 선들, 보도블럭에 좀 진하고 연하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그림자 부분과 좀 어두워지는 부분에 색감을 넣어주시고요. 주로 가로선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보도블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으셨던 뭐 갈색들, 주황색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서 여기에 색감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세로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땅바닥이 이렇게 갑자기 들려 보이면서 수평한 느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중심으로 해서 꼭 그려보셔야지 좋습니다. 길 뒤편은 이제 회색을 사용해 보시고요. 이때도 역시 좀 더 가로선 내지는 길 모양을 따라가는 선들로 사용해 보셔야 좋습니다. 요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 있는 풀들 초록색으로 넣어주시고요. 16번 바질색입니다. 조금 진한 색들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조금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 바닥이 이제 차분하게 들어가는 느낌 내시기가 좋습니다. 뒤에 있는 나무, 여기도 있지만 뒤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갈색으로 먼저 나무의 줄기, 그 다음에 여기 바닥 부분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이걸 해놔가지고 위를 살짝 피해가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간 톤입니다. 요거는 17번인데요. 요걸로 이제 전체 나무를 얼만큼 그려야지 뭐 이 정도 계획을 세우셨다면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은 색을 얹을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 중간 톤을 가지고 하나 연필로 전체적인 명암 표현을 하듯이 일단은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하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어두움 이렇게 나가기에는 이제 멀리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그려지면서 앞으로 당겨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색으로 밝은 곳, 중간, 어두운 곳을 모두 다 표현을 하시고 조금씩만 나중에 색감을 밝은 곳 내지는 어두운 곳에만 살짝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밝은 연두색은 사실 요 앞쪽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연필을 돌리지 않고 뭉툭한 선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좋습니다. 이제 빛 방향을 고려하셔서 이 밑에 부분들이 보통 진해지겠죠. 그래서 연두색을 꼭 살짝 밝은 부분에만 조금 써주시고요.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는 색으로 나무의 밑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줍니다. 이때에 길이가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고 다시 점점 짧아지는 선들을 크기를 다르게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뒤 배경도 세로선으로 뭔가 건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느낌들을 차분하게 선들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나무도 아마 처음보다는 요 밑에 나무 몸통 여기를 조금 더 도톰하게 해주셔야지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 크기에 맞춰서 좀 더 두툼하게 해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가지를 좀 더 보이게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부분은 요 갈색으로 마무리하셔도 좋고요. 이제 맑은 날, 쨍한 날의 느낌을 좀 더 내고자 하신다면 보라색을 추가하셔서 조금 푸른빛이 도는 그림자로 마무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면에 따라서 쓰는 선 방향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꽉 채워지면서 여러 번 선을 그어서 꼼꼼하게 채우는 선 연습.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렇게 방향을 좀 돌리셔서 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직선을 쓰실 때에 훨씬 더 깨끗하고 긴 직선을 쓰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색하시더라도 이 스케치북을 자주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나가는 선으로 직선을 잡아두는 연습을 초반에 해두셔야지 좋습니다. 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셨을 것 같아요. 이 작업 자체가 칠해야 되는 부분도 넓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하시기보다 2번 정도에 나눠서 천천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